네, 오장 투자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죠.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아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우, 멘탈이 지치네요. 진 빠지고 긴장의 연속이 계속돼서 이렇게 하다간 제명에 못 살겠구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논란이 많으면 그냥 유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그죠? 네.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협상하다가 유예 30일, 90일 유예 하잖아요. 그럼 뭐 그 안에 논의해 보면 되는 거고. 근데 왜 이 시점에 굳이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지 아무리 도저히 머리로 생각이 잘 안 돼서 시장이 싫어하는데 시장이 뭐 일부만 싫어하고 뭐 그게 뭐 저기의 개념이 아닌데도 하여튼 뭐 특별히 또 뭐 파악된 건 없죠. 뭐 대통령실 하명이 떨어졌다니. 어? 대통령실에서 하명이 떨어졌다니. 하명이? 아무래도 네. 뭐 정책을 단순히 바꾸기는 어렵다고? 아니요.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당 보고 지금 논의되는 걸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일단 원점에서 네. 뭐 그 정도 하명이 떨어졌다니 제가 보기엔 대통령 휴가 갔다 오면 네.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제가 뭐 추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새로 정책위장이 되신 네네네. 의원이 굉장히 좀 온건한 성격 아닙니까?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. 뭐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한정혜 의원. 네, 성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온화하신 네. 그게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진성준 의원처럼 강하게 뭔가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나의 길을 갈 거다 밀어붙이기 네, 그러진 뭐 어차피 뭐 정책위장이라고 하는 게 뭐 정무직이라 그렇죠. 뭐 선출직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 큰 정책을 결정하는 그 결정 권한도 없지만 네. 어쨌든 그렇게 강한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은 낮아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정도는 네. 한 뭐 30억 정도에서 뭔가 그게 더 협상을 웃기니까. 하려고 하지 않을까. 그게 더 웃기다는 게 표현이 좀 웃기지만 하여튼 뭐 10억, 50억 왔다. 이 폭도 진폭도 좀 그랬지만 중간에 30억 뭐예요 그게. 정책을 이렇게 뭐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도 산수하듯이 하는 것도 저기 하고 공감이 안 쓰잖아요. 왜 30억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증원 의대 증원 2,000명을 빠겠는데 2,000명을 왜 하는 건데 그냥 2,000명쯤 해야 되지 않을까?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? 하여튼 그래 자꾸 우리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워낙 지금 불만들이 많은 목소리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될 수도 있고 뭐 집권 여당은 잘 아셔야겠지만 잘해서 찍어드린 게 아니잖아요. 반대쪽이 너무 상식을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반대급부로 된 거니까 자만할 단계가 아니거든요. 아니, 그럼요. 그건 당연하죠. 이제 그다음에 뭐 잘해야죠. 실력을 뭐 그러니까. 인정받아야죠. 네. 참 시장이 하도 답답했어. 자, 뭐부터 가볼까요? 근데 일단 오늘 제가 뭐 TMI이긴 한데 네. 점심 약속이 이제 하나생명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하나생명 쪽이랑. 네, 그래서 하나생명과 만나기 전에 이제 보통 어떤 이슈가 있는지 쭉 검색하게 되잖아요. 근데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그거 잠깐 얘기하고 말씀해 오늘 주세요. 준비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투머치 TMI니까. 네, 하나생명이 최근에 벨로시티라고 미국 증권사 하나를 인수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네. 최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증권사도 인수하고 은행도 인수하고 뭐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해외 브로커리지를 좀 확대하려는 건가?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인수하는 건 지금 그 인도네시아가 산업적으로 거기 니켈이 많이 나오면서 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금융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의 증권사를 인수했다고 하니까 그 벨로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닌데 네. 그래도 나름 증권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라이센스 인수한 거죠. 네, 결제 청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증권이 그 미국 거래할 때 미국 증권 네. 거래할 때 수수료를 덜 낼 수 있겠구나. 네. 라이센스가 직접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더 생각나는 건 지금 필리조선소 샀잖아요. 네. 그다음에 미국에다가 지금 조선소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될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선박금융 투자 회사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 특히 네. 미국은 뭐 존슨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안에 묶여 있을 수 맞아요. 있으니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하는 그게 건 더 아닌가? 일간 타당성 있고 그게 이제 잘못했을 때면 돈 빼나가려고 오는 창구인가 이렇게 곡해나 우려를 볼 수 있지만 그거는 감시를 잘 하면 되는 거고. 네,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1,500억 달러 한다고 했는데 네.
그 조선업 펀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박 투자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닐까?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카더라고 제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타당성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뜬금없이 뉴욕에 이제 근거를 갖고 있는 미국 증권사 하나를 산 것은 우리가 한번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이게 그래서 뭐 글로벌 진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글로벌 진출이라기보다는 미국 조선업에 돌아가는 그 그림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. 그래서 선박 투자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생명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자산이 120조나 되는 회사잖아요. 네. 그러면 선박금융 발행해서 선박금융과 관련된 추가적인 뭐 금융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최근에 김동관 부회장만 너무 앞으로 나서고 그렇죠. 뭐 셋째 아들이야 조금 뭐 다른 결이라고 친다면 네. 둘째 아들은 뭔가 좀 너무 소외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. 싶었는데 동관 부회장이 이제 좀 뭐 조선이나 이렇게 완전 뭐 저기 하고 이제 동원 차남은 금융 쪽을 커버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하나생명, 투자증권 조용하죠 지금. 네, 근데 하나그룹 내에서 그러면 금융 부분은 뭘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아니, 뭐 말씀드려봤습니다. 충분히. 하나생명은 지금 액면가 5천 원인데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회사예요. 아까 3천 얼마 나왔잖아요. 액면가가 5천 원이라니까. 네. 그런데 뭐 기술 5천 원은 가야 되지 않냐? 이렇게 막 내부에서 한때 막 그랬는데 뭘로? 뭐 주가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분주히 노력해서 이제 아웃퍼폼을 보여주기 위한 미국에 이제 요즘 좋잖아요. 서학개미.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로컬 투자 동학개미는 아니고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국장에 대해서 막 이제 좋게 막 하는데 세제 개편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나가려고 하잖아요. 미국 가면은 또 미국 주식인데 그럼 브로커리지 하는 뭐 토스나 이런 데가 뭐 라이센스를 타듯이 하나생명이나 하나증권도 아마 뭐 계속 라이센스를 사겠죠. 네.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림이 조선업 그려지네.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오케이. 있다. 나름 일각 타당성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제 또 초거대 AI, 소버린 AI에 관련된 뭐 뉴스가 나왔죠. 카카오가 탈락했어요. 네. KT도 탈락했죠. KT도 탈락했고. 그러니까 두 회사의 공통점은 자체 기술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KT도 MS 거 가져와서 우리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카카오는 챗GPT를 한국화하겠다라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다 탈락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자체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5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딱 3가지입니다. 네. 첫 번째, 우리가 챗GPT 같은 거 만들려는 거 아니다. 그런 거 만들 수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다. 능력이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지금 쫓아가려면 힘들겠다.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게.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자괴감을 주는 이건 자괴가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정확한 냉정하게? 팩트라는 거죠. 예,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데이터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본력인데 네. 우리가 그러면 수조 원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정도 여력이 있는 회사가 있느냐? 없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지금 탑5 정도가 매년 몇십 조를 투자해서 이쪽에 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데 정부에서 GPU 100장 받아서 1000장 받아서 할 수 있다? 그나마 그 GPU도 정부 게 아니고 SK텔레콤 갖고 있는 거, 네이버 갖고 있는 거 받아서 이걸 하는데 뭐 그들과 비교한 걸 만든다?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그렇게 뭐 효율성 있는 그다음에 AI의 어떤 학습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셋은 아니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지원받는 게 결국 데이터셋하고 GPU 천장인데 참 뭐 용어들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? 데이터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래놓고 쭉 읽어보면은 도메인 옵스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? 물론 전부 다 한글화 시킬 수는 없죠. 저희들 방송하면서 늘 그러지만 우스갯소리로 외래어나 영어를 많이 쓰지만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화를 하려니까 쓰다 보고 용어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 대체 용어가 별로 없다 그렇죠. 보니까. 그게 이제 좀 안 쉽긴 한데 여기도 물론 이 세계도 신생 세계이기 때문에
일각 이해는 되지만 너무 어려운 말만 드립다 써놔가지고. 네,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 챗GPT나 뭐 제미나이 수준 아니면 뭐 지금 그 메타가 만들고 있는 수준의 그 정도 AI 하려는 거 아니다.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네. 네,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저는 당연히 뭐 정해놨으니까 6개월마다 하나씩 탈락시키겠지만 네. 저는 이거 사람 소싱이라고 봅니다. 아, 인력. 네. 그래서 결국 한 회사 탈락시킬 때마다 그 회사의 핵심 인력들은 빼서 다시 또 이쪽으로 프로젝트에 뭉치고. 계속 합류시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. 그래서 정말로 실력자들만 골라서 하나에 다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엑사원하고 LG 엑사원하고 저희 네이버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. 이 둘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둘의 강점을 합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거 왜 하는데 도대체 그렇죠. 돈도 안 되고 당장 뭔가 위대한 걸 만들 수도 없는데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 명확하죠. 우리가 방산과 공공 부분과 정부 부분과 그다음에 제조업에 관련된 AI를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? 불가능하죠. 이거는 잘 못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뭐 프랑스를 포함한 나머지 선진국도 전부 마찬가지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미나이나 챗 GPT처럼 범용 AI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최소한 공공, 그다음에 정부 부분,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산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남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셋과 관련된 AI는 네. 적어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한 몇 조 시장은 될 가능성이 높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AI를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네이버라든지 LG CNS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.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주목해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이버하고 LG CNS. LG CNS 두 개 네. 기업을. 네, 현재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그 두 가지 외에는 뭐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은. 오케이. 자, 어제 이제 소버린 AI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좀 선별이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시장을 좀 풀어봤고요. 관련 기업 네이버하고 LG CNS 집중하고 있다 정도 들어봤습니다. 더증시 라이브였고요.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